올해는 무조건 확실하게 우량한 매물을 살 수 있는 시기는 확실하다. 최대학의 부채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5천만 원, 20억대 다우트 샀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의 특징이 신축이에요. 우량하다. 지금 다가구의 가치가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이때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해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는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4년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변화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는지, 다가구 주택을 또 전문이시니까 전월세 시장의 변화가 좀 있다면. 작년에 큰 이슈들이 많았죠. 전세 피해자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가구 주택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 어때요? 결국에는 전세 기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함들이 되게 커져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대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애초에 보증보험 대는 다가구 주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보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 기피 현상이 훨씬 더 큽니다. 얼마 전에 피디님이랑 갔었던 투룸이 있죠. 거기가 이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억 2천에 이제 전세를 들어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절을 좀 하고 반전세로 세팅을 했거든요. 리스크 관리 플러스 이제 월세 수익까지 또 늘릴 수 있는. 다음날 안 실장님이 또 전화 오는 거야. 3천에 70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3천 70에 지금 당장 하고 싶다.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계약금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요즘 이런 전세 피해 사건들 때문에 임대인, 중개사, 그리고 중개 보조원들까지 최근에 다 구속이 되고 있대요. 8년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막 지금 구속이 되고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중개소에서 전세를 중개를 하고 싶을까요? 이런 위험성과 리스크 때문에 아예 전세를 안 놓는 부동산들이 거의 대부분 월세만 놓으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안 빼, 월세만 뺀대. 기존에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전세 저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전세를 안 나죠. 최근 분위기는 어떠냐?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최근 분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월세를 내놨는데 계속 전세 문의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전세 기피 현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조차를 안 하니 기존에 전세를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를 놔주는 부동산만 오히려 지금 쫓아가고 있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 업종에 실제로 몸담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실시간 정보예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요. 전세를 안 놔주니까 그럼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랑 다가구주택이랑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야 되는데 월세 수요가 또 너무 많아. 월세 가격은 또 가만히 있냐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매가 나왔네? 다가구주택이? 낙찰 받아. 전부 다 소멸. 깨끗합니다. 그때 한 3개 정도는 안전하게 부동산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선순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2년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내수경제 침체가 된다. 임차 수요가 감소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좀 못 느끼겠어요. 애초에 일단은 임차 수요가 좀 풍부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또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재계약을 해서 쭉 사셨어요. 근데 요번에 나가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계약 기간이 한 8개월이 남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 지역을 다른 데로 가신대요. 그 한 분은 경제 침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안 맞춰진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 좋을 때도 폐업은 하잖아요. 애초에 수요가 많으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몇 개 공장 닫아도 다른 공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새 놓는 거는 저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안 좋은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업단지의 또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경기가 좋았을 때도 안 좋았어. 거기는 임대 수요가 없어. 공업지역이 많은 곳을 노리라고 하긴 했으나 공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대 수요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 안 알려주겠지? 대출 승계 문제가 또 있다. 다가오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거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예전부터 사실 그랬어요. 주택이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승계를 하거나 새롭게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거나 임차인을 끼고 사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승계를 해야 돼. 후순위로 근저당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다가구는 무조건적으로 승계를 할 수밖에 없어. 아파트랑 빌라랑 완전 차이가 다른 거예요. 주거용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일 거 아니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내 부채를 다 확인하는 DSR 조건이 맞아야 되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대출 승계가 안 돼. 나는 10억짜리를 살 때 대출이 5억이 있었고 보증금이 한 3억 있어서 2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대출이 5억이 안 나오고 3억이 나오는데 그럼 못 사요.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승계가 되는 상품을 찾아서 대출을 받으면 매도할 때 그대로 DSR이 걸리지 않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경매를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을 때 DSR에 걸려서 대출을 많이 못 받지 않느냐? 이것도 똑같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DSR 안 봅니다. 우량한 매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올해는 무조건 확실하게 우량한 매물을 살 수 있는 시기는 확실하다. 우리가 이제 전세 이슈가 되고 했었던 시기가 21년도, 22년도 실제로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20억대 다가구 주택을 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샀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업자가 완전 세팅 다 해놓고 그냥 판 거죠. 근데 그게 2년 뒤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전세금 내주는 그 시점이니까 전세금을 내주려고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거나 전세를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대출 플러스가 전세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지금 수요가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그 건물에 안 들어가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막아요? 이자가 오르기 전부터 월세랑 이자 빼도 안 남았었어 원래요. 최대하게 부채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5천만 원, 20억대 다우트를 샀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의 특징이 신축이에요. 우량하다. 21년도, 22년도 2년이면 지금 이 시기. 그리고 예정 물건이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어제 다 봤어. 하나하나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우량한 매물이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죠. 금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변화가 있지 않냐. 있죠. 다가구주택은 수익률로 해가지고 매도가가 또 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처음에 금리가 3.1% 정도? 근데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6% 초반. 지금 이제 5% 후반인데 2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내가 그만큼 소득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 또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전세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었을 때 금리가 2% 후반이었는데 지금 4% 후반이래요. 그게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부담이 되면 전세를 안 가고 또 월세를 또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또 빠지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또 보증금이 좀 있어야 매매할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확실히 이 금리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매도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다가구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제가 받았을 때보다 2배 정도 높아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다가구의 가치가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이때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해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2년이든 3년 뒤에도 많이 내려간다. 그럼 그때는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이 다가구 주택이 제일 우량한 매물도 많이 나오는 시기. 저평가된 상황이 아닌가. 올해 이런 다가구를 주목해라. 일단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다가구랑 비슷한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원룸 건물이에요. 그런데 취사시설이 안 됩니다. 집에서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시원이랑 비슷한 서울이 아닌 지방의 그런 다중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우량하고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는 시기인 거지 이런 시기에 못난이 물건을 매입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상승기가 됐을 경우에 두 개의 금액대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도 상승할 때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중주택의 또 특징은 원룸이다 보니까 구성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1.5룸이라든지 뭐 투룸이라든지 다양하게 없고 다 원룸만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통은 이제 1인 가구에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옛날처럼 돈 아끼겠다고 고시원 같은데 화장실도 없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이런 데서 안 살고 싶어요. 10만원, 15만원 더 주더라도 술 두세 번 안 먹으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1.5룸이나 투룸에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치사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들도 많아요. 주차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요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고 반대되는 물건들이 있죠. 원룸이 많은 19가구 물건보다도 15가구, 16가구인데 1.5룸이랑 투룸이랑 좀 섞여있는 그런 룸 형태의 다가구 주택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25년, 30년 된 다가구들이 다 원룸밖에 없어. 그런 물건들을 싸게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준신축이랑 다양한 구성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수요와 그 월세 금액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물건을 좀 골라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